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주 지역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와 이번 경선에 출마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네,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6년 병원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 각 가정마다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2026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무엇보다도 각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동기는 저는 2012년서부터 2019년까지 여주 축협 조합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주 시민의 발전과 우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여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 집행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주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주 시민이 잘 아시겠지만 여주에 그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세종상가에도 시장이 있었고 한글시장에도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세종상가는 재래시장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한글시장마저도 지금 여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속초중앙시장이라든가 제주시장이라든가 각 지역의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찾으면 재래시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그런 실정인데 불구하고 여주시는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중심 상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건설을 통해서 여주의 중심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느꼈던 점은 제가 97년도에 그 양계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그 당시에는 뭐 IMF가 뭔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 IMF를 발표한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자기 일어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굉장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시점에 농장을 그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제가 우리 큰딸이 수민인데 수민 아빠는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냐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사실상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길거리로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정말 붕어빵 장사, 풋빵 장사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부진 마음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앞이 안 보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 또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담배를 좀 일찍 배웠습니다. 담배를 좀 일찍 배웠는데 이게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담배를 또 일찍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됐는데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란다면 저는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잘했다.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주머니가 깨끗해지고 입안이 깨끗해지고 차 안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굉장히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일을 꼽으라면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에서 이건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문제 중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시민의 입장에서 여주시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아시는 것처럼 여주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시청사 이전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주는 상권이 하나가 뭉쳐져서 중심 상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주경찰서, 법원, 또 시청사가 가업동으로 가게 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나홀로 행정기관이 됨으로 인해서 중심 상권이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AI 시대, 스마트 시대를 통해서 여주도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가업동에 그 시청사를 10,000평을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시청사 건립비가 1,500억, 도로 개설비가 500억, 또 도시재생 사업이 1,000억, 뭐 3,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뭐 현 집행부에서는 뭐 추진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좀 포기하거나 다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이 3,000억을 좀 여주에 당면한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또 여주의 중심상권 활성화, 또 오화과 본도시인가의 어떤 그 다리 문제, 이런 쪽에 어떤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여주의 그 중심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초등학교와 여주시청을 활용한 또 시청사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것이 급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주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장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아시겠지만 여주가 거의 한 50년 동안 인구가 11만 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지도 않고 그대로 50년 동안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또 상수원 보호구역, 각종 규제에 묶여서 공장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게 아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가장 가지고 있는 게 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주는 이 강을 활용한 강을 활용한 관광도시, 또 농업을 활용한 농업도시를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을 갖고 있는 이 강점을 정말 잘 활용해서 강을 주변에 어떤 뭐 관광지 개설, 도로 개설, 또 조명, 나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여주를 찾아오는 관광도시를 찾아오는 그 강을 활용한 여주를 좀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우리 여주시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또 여주 시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정부지만 대통령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주시의 시민들과 당원들과 집행부와 함께 여주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화합시켜 나가는 건강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